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아파트 분양도 아닌 임대를 위해 수백 명의 인파가 줄지어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더 좋은 전망과 위치를 가진 아파트를 계약하기 위해서인데요. 몇 년 새 여수 지역에 불고 있는 부동산 열풍이 임대 아파트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강소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자정이 다가오는 늦은 밤. 모 임대아파트 사무소 앞이 수백 명의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텐트까지 동원돼 장사진을 이루고 이부자리를 깐 사람들도 보입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선착순으로 새 아파트의 임대 계약이 시작되는데 위치와 전망이 좋은 동호수를 선점하기 위해 밤을 새워 기다리는 겁니다. 저 조금 전에 와서 1시간 됐어요. 근데 260 몇 번이세요. 자기 소유가 되는 일반 분양도 아닌데 이렇게 북적이는 이유는 뭘까? 그제부터 줄을 서서 기다렸다는 한 60대 남성은 거주하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투자 가치도 있다고 털어놓습니다. 인천이 지금 아주 좋은 지역이잖아요. 이 자리가 지역적으로 봤을 때 최고 좋은 자리예요. 지금 여기에 살다가 분양권을 받고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이용한 일종의 투자인 셈입니다. 관광지로 집탄생하면서 너무 여기 집값이 너무너무 전정주로 치솟은 바람에 그 집값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번호표를 판매하거나 대신 줄을 서주면서 수백만 원을 챙기는 이른바 떴다방도 활개를 치고 있었습니다. 떴다방이라는 거에 뭐라나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그들이 버릇들 만들어가지고 중간중간 심어놓고 그거 팔아먹으려고. 날이 밝고 계약 시간이 다가오자 떴다방과 대기자 간의 입씨름도 벌어집니다. 떴다는 거는 뭐 인간 아닌가? 2017년 말을 중심으로 여수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폭은 전라남도 평균 수준을 웃돌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수가 활기가 많이 뛰었잖아요. 2, 3년 사이에. 그런 열기가 이어져가지고 웅천 임대뿐만 아니고. 몇 년 새 여수 지역에 불고 있는 부동산 열풍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 아파트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소영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연천 양돈장에 다녀온 도내 종돈장은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일 연천 양동장에 새끼 돼지 20마리를 분양한 도내 한 종돈장을 대상으로 항원 검사를 한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잠복기가 최장 21일에 달하는 만큼 오는 23일까지 임상 예찰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이 종돈장은 종돈과 비육돈 4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광주시 교육청이 21일로 예정했던 통일열차 운행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6.15 남측 본부 등과 함께 오는 21일 광주역에서 기차를 타고 도라산역까지 다녀오는 통일열차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열차 도착지인 파주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행사를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 3월 치러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피의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모두 30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기소된 피의자들 중에는 당선자 5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조합 임원들에게 1,80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240만 원 상당의 의류를 제공했던 모 농협 현직 조합장 A씨. 올해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지만 결국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말 연례적인 송년 모임이라며 조합 임직원과 배우자들에게 16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한 또 다른 농협 현직 조합장 B씨. 이듬해에는 세뱃돈도 뿌렸는데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거를 이틀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넨 현직 조합장 C씨도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다른 사람을 시켜 전화로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또 다른 현직 조합장 D씨도 법망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피의자는 모두 30명. 금품을 주고받은 피의자가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흑색 비방을 했던 피의자가 11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지난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때와 비교하면 8명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많은 숫자입니다. 특히 기소된 이들 중 현직 조합장이 5명이나 포함됐는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당선이 취소돼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네, 여수 마칭 페스티벌이 오늘 개막되는 가운데 태풍에 따른 일기를 감안해 공연 장소와 일정이 일부 변경됐습니다. 여수시는 제17호 태풍 타파 북상 예보에 따라 이틀째 행사인 오후 6시 반 이순신 광장의 공연 일정을 오후 2시부터 예울마루 대극장으로 변경하고 방문하는 모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가두 퍼레이드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하며 오늘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여수시청에서 쌍봉사거리 2, 3, 4선에 대해 예고했던 차량 통행 제한 조치도 계획대로 시행됩니다. 광주 전남 지역 중소기업 대부분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현재까지 큰 피해를 보지 않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이 광주 전남 중소기업 15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134개사는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체로 확인됐습니다. 또 나머지 18개사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 규모가 미미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 대체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여수 광양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부가 가치 산업 유치와 추가 배후단지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최근 열린 여수광양항 발전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 물류업이 아닌 조립과 가공 중심의 고부가 가치 산업을 유치하고 동측과 서측 배후단지의 임대 완료에 대비해 북측 배후단지와 광역 준설토 투기장 개발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이와 함께 컨테이너 부도 활성화 방안으로는 상하차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야적 크레인 확충과 노후 하역 장비 교체, 자동화 부두 개발 등의 대책이 제시됐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의 뇌혈관 질환센터 설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전남도 의회 건의문으로 채택됐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임종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 동부 권역 심뇌혈관 질환센터 설립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청와대와 국무총리 비서실, 보건복지부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건의문에 따르면 전국 14개 권역에 보건복지부 산하 심뇌혈관 질환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전남 동부 권역은 거리가 최소 124km 이상 떨어져 있어 긴급 처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시민들의 귀농 귀촌을 돕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게 될 행복학교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민과 귀농인 간 갈등 해소와 공동체 형성을 위한 디딤돌 역할도 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 남양면 12,000여 제곱미터 면적의 폐교 부지. 이곳에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맞춤형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행복학교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행복학교에서는 도시민들의 귀농 귀촌 정착 교육과 함께 맞춤형 체험 교육, 농촌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또 도시민 귀농 귀촌 상담 활동과 함께 귀농 귀촌인 정보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관련 사업의 통합 기능도 하게 됩니다. 도시민들의 정착지를 선정한 뒤에 완전한 유입까지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될 도시민 희망 둥지도 운영됩니다. 새롭게 운영되고 있는 행복학교에 대한 귀농 귀촌을 계획하고 있는 도시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시골의 정서라든가 이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또 행정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 모든 전반적인 부분을 그 학교에서 가르쳐 주시고 또 안내를 잘 해주셔서 이번에 개교한 행복학교가 도시민들에게 귀농 귀촌의 동기를 부여하고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지역민과 귀농 귀촌인 간 갈등 해소, 공동체 형성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흥군 귀향귀촌협의회가 금년에 발족을 했는데 이분들이 여기서 둥기를 틀어서 새로 오신 도시민하고 지역민들 사이에 소통, 융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행정이 의욕적으로 도입해 운영에 들어간 고흥 귀농 귀촌 행복학교. 고흥군의 인구 유입 정책과 연계해 도시민들의 귀농 귀촌을 유인하는 효과적인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올 들어 전남 지역에서 A형 간염 환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올 들어 도내 A형 간염 발병 환자는 모두 136명으로 지난해 30명보다 4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도는 전국적으로 A형 간염 집단 발생 원인이 조개젓 섭취가 80%를 넘는 상황을 고려해 여수와 목포 등 도내에 산재한 조개젓을 취급하는 21개사 30개 품목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A형 간염은 피로감과 식욕 부진,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황달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전남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액을 시급 1,38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전남도는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액을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전남 지역 상반기 물가 인상률, 2018년 가구당 월 평균 가계 지출 인상률 등을 합산해 올 대비 3.8%가 오른 1,38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생활임금제는 도소속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전남도 실책입니다. 만취한 상태로 선박을 난폭 운항한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어제 새벽 0시 20분쯤 혈중 알코올 농도 0.130의 만취 상태로 광양시 금호동 슬래그 매립장 인근 해상에서 134톤급 선박을 8km가량을 지그재그로 운항한 선장 61살 A씨를 음주 운항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해경은 A씨가 출항 후 침실에서 휴식을 취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음주 운항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희귀 식물을 훔쳐 달아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 17일 순천 서면의 한 건설회사에서 60만 원 상당의 희귀 식물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62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5일 제6회 대한민국 한평정원 페스티벌이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개막됩니다. 순천시는 재능 있는 정원 디자이너 발굴과 대한민국 정원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오늘 25일 국가정원에서 제6회 대한민국 한평정원 페스티벌을 개막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정원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페스티벌은 작가부와 일반부, 학생부로 나누어 모두 51개의 한평정원 작품을 다음 달 20일까지 전시합니다. 전남도 의회가 어제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34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어제 개회식을 시작으로 23일과 24일, 26일 3일 동안 19명의 의원들이 도정과 교육, 행정 전반에 대한 현안 사항을 점검합니다. 구름만 낀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단 어제 발생한 17호 태풍 타파가 점차 북상하면서 이 영향으로 당장 오늘 밤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주말인 내일은 오전에 밤이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17호 태풍 타파는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약 380km 부근 해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20m에 아직은 강도가 약한데요. 오후면 중급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요일인 모레와 월요일 사이에는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가까워지는 시기는 일요일쯤이 되겠지만 그 전에 한반도에서는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 간의 싸움이 벌어지면서 당장 주말인 내일부터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비는 월요일인 글피까지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태풍이 지나는 길목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150에서 최고 500mm 이상, 전남과 영남, 영동으로도 100에서 최고 300mm 이상이 내리겠고요. 제주와 해안가를 따라서는 순간적으로 초속 30-40m에 달하는 돌풍도 몰아치겠습니다. 반면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교적 적은 양이 예상됩니다. 내셨습니다.